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박증 치료를 위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가져와 봤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은 마치 집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처럼 마음을 너무나 당황하게 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에 집에 작은 불이 난다면 우리가 물을 붓거나 공기를 막아서 그 불을 쉽게 끌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보통의 사람들이 강박적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시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좀 달라요. 그 불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불안의 감정이 커서 대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만약 큰 불이 난다면 그 불이 더 이상 커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요. 화재가 번지면 안 되는 경계선을 정하고 더 이상은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같이 그 불을 더 키울 만한 것을 제거한 다음에 지금 일어난 불을 끄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강박증에 있어서 불이 더 이상 커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1차 고통은 인정하고 2차 피해를 구분해서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이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잘 안 돼서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차 고통이 뭐냐면 어떤 현실적인 사건 그 자체예요. 그리고 2차 피해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자 반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온다면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인한 그 사건 자체,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인한 그 고통 자체는 1차 고통이에요. 하지만 잠이 꼭 와야만 한다거나 잠이 안 오면 큰일 난다거나 잠이 안 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2차 피해입니다. 즉 불안에 대한 불안이죠. 1차 고통이 현실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인한 고통이라면 2차 피해는 내 반응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2차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차 고통이 정상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금지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일이라는 착각이자 믿음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불안이 사라지고 안전해진다라는 충동이기도 하죠. 마치 작은 불이 났더라도 이 불이 결국은 내 집을 다 태울 거라는 그 불안한 반응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작은 불을 불안해서 못 끄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벌어지죠. 2차 피해가 일어나면서 내가 불을 쉽게 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오염과 관련한 더러움이 느껴진다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이성적으로 계속 더 씻게 되는 거죠. 정상이라면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는 거라는 믿음이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강박증이 그렇습니다. 1차 고통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금지하는 마음이 불에 기름을 붓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고통스럽고 끔찍한 강박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반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내 마음은 우리가 꿈을 꿀 때 진짜처럼 느끼죠.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비현실적 감각, 생각을 경험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다양한 강박 증상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던 경험도 많습니다. 온갖 이상하고 무섭기도 한 반응이 있었어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수준의 반응이었음에도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나마 2차 피해를 막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였냐면 그럴 수 있다. 어쨌든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벗어난 경험이 아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죽진 않을 거다. 라는 몇 가지 어떤 현실적인 반응을 하면서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비정상의 범주가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자 반응이라는 믿음이자 인식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강박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강박적 생각이나 반응 자체를 다 무력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상이 있다면.
현재의 증상, 생각, 반응까지는 허용하면 돼요.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지금 증상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다니 혹은 결국은 치료가 안 될 거야 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2차 피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금지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가 우리가 화재가 난 지역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라 생각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곳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하고 우리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막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거예요. 그럼 불은 어떻게 끌까요? 불을 끄는 작업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작업과 같아요. 현실적 공포인지 망상적 공포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분을 암을 도려내는 작업이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자 해요. 여기서 암이란 어떤 거냐면 바로 비현실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비현실적인 믿음은 암처럼 정말로 많이 위험해요. 인간은 믿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죠. 심지어는 자신이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자폭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들이 나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비현실적인 믿음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비현실적인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정말 암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안전한 2가지 필터링 도구를 통해서 암덩어리와 같은 비현실적 믿음을 구분해내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이 암을 도려내기 위한 2가지 칼자루라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칼자루는 뭐냐면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증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오염강박이라면 사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현실에서 감각할 수는 없지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적인 의심이나 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들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날 만한 어떤 증거를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비현실적인 망상적 공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이 비현실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2번째 칼자루를 휘둘러야 돼요. 2번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예요. 자신이 믿고 있기에 해야만 하는 이 행동이 있을 거죠. 혹은 너무나 진실처럼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과 믿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양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한 당당하지 못한 어떤 느낌이 든다면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차없이 도려내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믿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그런 믿음을 왜 자신한테 주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지 아닐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세상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게 인식이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모두 비현실적인 믿음이자 망상적 공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겠죠. 마찬가지로 강박증에 있어서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망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집중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게 단호하게 비현실적인 믿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그렇듯이 전이가 됩니다. 암이 전이가 되는 순간은 바로 비현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인 반응을 하는 순간이에요. 늪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강박증은 어떤 자극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는 어떤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불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불안을 현실적인 어떤 규칙이나 반응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충동이에요. 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팔이 물리적으로 부러진 사람이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면 안 되겠죠, 맞죠?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을 점점 키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암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활에 이 비현실적인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암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암을 제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어떤 현실적인 반응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내가 현실에서 원래 해야 하거나 집중이 잘 되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로 암이 전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암이 전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강박적 행동을 하고 싶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암덩어리처럼 명확하게 분별해서 제거하고 암이 전이가 되지 않도록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치유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나야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야 그 다음 상담 과정을 통해서 불안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해소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영감을 주고 강박증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씨앗이 되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